같아 산산. 지난 편에 이어 30년간 재평가된 오나라 장수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원래 오나라 재평가 탑5 차례인데 1, 2위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상승폭이 같아 3명이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수이자 오나라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장수로 길어질 것 같아서 특별히 단독 스페셜로 뽑았습니다. 그가 바로 주연. 평균 능력치 19 상승, 정치력 36, 지력 33, 매력 21, 통솔 12 상승. 주연은 요즘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해낸 일에 비해 가장 안 유명한 장수로. 주유, 노숙, 여몽, 육손으로 이어지는 우주 최강 오나라 대도독 계보의 5번 타자였으며 공적도 선배들에 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나관중은 주연을 철저히 공기화시킵니다. 지방관, 정치인도 아니고 무려 대도독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한 명만 건드려도 큰일 나는 삼국지 연희의 성역인 관우와 유비의 리타이어에 둘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우 죽음의 주변 인물인 조조, 여몽, 반장 모두 연희에서는 마치 투탕카멘의 저주와 같이 관우의 헛개비를 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설정. 주연 또한 연희에서 이릉대전 속 유비를 추격하다가 조은에게 죽임을 당하는 잡장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연희 기준으로 주연은 그의 94년 능력치처럼 함께 관우를 잡은 포박왕 반장 비슷하게 무력만 적당히 세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캐릭터가 합당하죠. 그런데 주연은 이 과정에서 가장 억울합니다. 실제로는 그가 조은에게 죽기는커녕 유비의 선봉대를 무찌른 유비 퇴각의 직접 원인인데다가 엄청났던 이릉대전 이후 30년간의 커리어가 연희에서 기록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냐? 1. 주연이 지키는 강릉성은 최전성기 위나라가 이 꽉 깨물고 공격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갈량 출사표 때문에 위촉 전선만 부각되지만 사실 위나라는 오나라 공격할 때 조비 조예가 직접 나설 정도로 더욱 진심이었는데도 말이죠. 2. 위나라 기록에 위나라 참모들이 오나라 자체와 손권보다 오직 주연만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워딩이 남아있습니다. 조비 시절 조진을 수행하여 강릉을 공격했던 신비는 주연의 매움을 느꼈는지 직후에 조비에게 대놓고 오나라 공격이 너무 빡세니깐 하지 말자고 건의했고, 조예 시절 조휴가 남정을 가려하자 장제는 손권이랑 대치할 때 주연이 공격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만류할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작에서는 정사 기록을 반영하면서 실제 키가 160cm 안된다는 기록 때문인지 무력이 계속 깎이고 있는데요. 왜소한 체격의 육손과 같은 지략가 혹은 고온 같은 정치인도 아닌데 무엇이 주연을 오나라 최고의 대장으로 만들었을까요? 키는 제일 작지만 담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바로 여몽이 죽기 전 본인 후계자 일픽으로 주연을 손권에게 추천한 이유였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이 222년의 위나라 남정입니다. 당시 조비가 친히 완성까지 나와 주연이 지키는 강릉을 공격했는데 이때 조진, 장합, 하우상 등 위나라 올스타들이 모두 다 붙습니다. 손권도 나름 좀 친다는 손성, 반장, 양찬 등을 보내지만 구원가는 족족 장합 등에게 썰려서 퇴각당하죠. 성안의 병사들은 대부분 종창을 앓고 있었고 참고 싸울 만한 사람은 5천에 불과. 게다가 조진이 매섭게 땅굴을 파고 흑산과 누대에서 활을 쏘았으며 심지어 북문을 지키는 강릉 현령도 미군에게 배신했습니다. 손권 포함 오나라 사람 모두 다 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최악의 상황. 단 한 명의 작은 거인 주연만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성 밖에 나와 위나라 진영에서 허술해 보이는 두 곳을 찾아서 털고 6개월간 끈질기게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니 결국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로써 위나라에서도 주연이 엄청난 네임드가 되었죠. 또한 237년 양양 근처 조중에서 위나라 호질과 포충을 격파. 246년에는 위나라가 간사한 방법으로 오나라 장수를 배신시키자 주연이 보복을 하러 조중을 공격합니다. 손권이 주연의 출사표를 미공개할 정도로 시작부터 불리했고 실제로 주연이 깊숙이 들어간 바람에 위나라 이흥이 주연의 퇴로를 끊었다는 점까지 주연 본인이 승리한 이릉대전을 본인이 당하는 느낌이 살짝 들지만 주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깜짝 야습을 통해 이흥을 격파합니다. 손권이 전투를 뒤집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정도의 역전이었죠. 이처럼 그는 전황이 유리할 때는 확실한 성과를 내고 역으로 본인이 잡혀야 정상인 패색이 짙은 전투에서도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서 승부를 뒤집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언급한 동습 능조도 겁이 없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주연의 대담함의 다른 점은 엄청난 연습을 바탕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입니다. 오서 주연전 하루 종일 국가의 대사를 걱정했으며 평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엄격하게 병사를 훈련시켰고 퇴고를 울려서 병사들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 대오를 쓰게 했다. 같은 연습만 무한 반복하니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겠지만 사실은 모든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학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연의 군대는 실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군들이 어떻게 방비해야 할지 몰랐고 출전할 때마다 공로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야습이나 기습으로 악착같이 변수를 통해 대역전극을 만들고 중요한 무대에서 필승하는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가 요충지 강릉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군제 능력뿐만 아니라 성 내부의 백성과 군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생활이 청결했으며 강릉의 성벽 공사도 열심히 했던 것들이 반영됐는지 정치력, 매력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지 10의 능력치는 전체 무장 52 수준의 레전드 능력치. 또한 A급 책사와 같은 전략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전투에서 심리전이 능한 것이 명백하고 내부의 배신자도 빨리 분별하여 처단하는 첩보력 등이 지력 상승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연은 229년 거기장군, 234년 좌도독이 되어 결국 246년 군부 최고 자리인 좌대사마 우군사까지 승진. 커리어 초반 관우유비 잡을 때는 항상 반장이랑 페어로 출진했는데 커리어 후반에는 항상 전종과 페어로 같은 직위에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배신해도 노력과 내 자신은 배신 안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엄청난 연습을 바탕으로 전황을 말도 안 되게 역전할 수 있었던 오나라의 진정한 터줏대감이 바로 주연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불스 시절 연습을 너무 격렬하게 해서 막상 실전이 닥쳤을 때 연습에서 안 했던 것이 없었고 오히려 실전이 쉬웠다 라고 한 말과 느낌이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연습을 미친듯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재능이란 점입니다. 보통은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도 힘들어서 이렇게 못하죠. 다만 연습을 미친듯이 할 수 있는 재능은 많은 경우에 그 일이 개인적으로 재밌어야만 가능할 때가 많죠. 초기 레벨에서는 선천적으로 감각과 피지컬 뛰어난 사람이 월등히 앞서겠지만 인생 전체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즐기는 자가 누적 시간을 쌓으면서 천재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변해가는 게 아닐까요? 주연이 단신 핸디캡을 극복하고 최고의 장군이 된 것 또한 하루 종일 나라 일과 군대 일만 생각했다는 문구와 매우 연관이 높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전쟁 준비를 매일 생각한다는 것은 주연 스스로는 마치 게임처럼 즐기는 경지에 오른 느낌이 물씬 풍기죠. 여기에 일릉대전과 같은 젊은 날의 성공의 기억도 동기부여를 극대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본인의 생업과 연결되면 최상이겠지만 아쉽게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덕업일치가 되는 경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생 동안에 단 하나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관련 재능을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행복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번엔 나머지 재평가 탑4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풀리니까 은은한 봄 향기가 느껴지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